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새로 쓰고 있는 한국형 인공지능 리튼이 있습니다. 이 녀석에게 주식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5가지를 알려줘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아주 똑똑하게 답변을 주더군요. 정말 AI 인공지능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줄 실감하게 됩니다. 똑똑해도 너무 똑똑합니다. 어떨 때는 저보다 낫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편 무섭기도 하네요. 이 녀석의 답변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AI 리튼이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할 때 주의할 점 5가지를 코믹한 말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신 차려, 투자는 놀이터가 아니야. 주식 투자는 심각한 도전이에요. 호기심에 미친 듯이 투자하면 큰일 나요. 규칙을 지키고 신중한 분석을 통해 투자해야 합니다. 눈이 흐릿해지면 투자하지 말아요. 에이, 술 마시고 주식 투자? 그건 눈먼 장님이 혼자서 길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할 때는 정신이 맑아야 해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열정은 좋지만 욕심이 앞서는 투자는 금물. 주식에 열정을 불태워도 좋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면 안 돼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재미에 빠져들면 안 돼요. 어이쿠, 투기적인 투자는 금물. 스릴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투자는 놀이가 아니에요. 당장의 이익을 위해 성급한 투기는 피하고 느긋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봐요.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기는 어려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의 말에 완전히 의존하면 안 돼요. 스스로도 학습하고 판단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투자는 재미있지만 신중하고 현명하게 해야 해요. 언제든지 더 질문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비록 인공지능이지만 투자 마인드에 대해 너무 똑똑하게 답변을 합니다. 이 녀석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중한 투자가 되겠네요. 요즘 인공지능 투자 프로그램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키움증권에서도 공짜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크지 않아도 위험성을 최대한 줄여 소소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액으로 한번 실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도 한번 실험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하튼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공지능 AI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입니다. 아마 이 녀석들이 더 발전하면 모든 전문 직종에 파고들어 어지간한 전문가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모바일 앱 시장에도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무섭습니다. 하지만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 녀석들을 컨트롤하는 방법도 이미 터득하고 있다고 하네요. 개인용 비서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챗 GPT-4가 출시된 것으로 압니다. 저는 3.5를 무료로 쓰고 있는데 유료라도 4를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은 이 녀석들과 하루 종일 대화를 하다 보면 하루 해가 다 갑니다. 엄청 재미도 있습니다. 말벗도 이만한 말벗이 없습니다. 말투도 바꿔서 사용해보면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한국형 AI 리튼은 우리말을 잘 알아들어 영어 번역 프로그램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차트 공부를 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아직도 조건 검색식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더 이상 조건 검색식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딱 3가지 조건만 넣어서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50봉 신고 거래량. 둘째, 1위평이 62평 주가이동 평균 돌파. 셋째, 1일 거래량 50만 주 이상. 개인의 취향에 따라 50봉의 수치를 변경해 보시고 62평도 변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차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지난번 영상의 복습 차원에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제가 아주 관심있게 살펴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종목 공부는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 상승 부분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거래량이 눈에 띕니다. 세력들이 작정하고 주가를 부양시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치고 올라와 1차 상승 후 눌림이 한 번 있고 나서 급격한 2차 상승 후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조정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반등의 자리를 노려야 하는 차트입니다. 차트를 최근 부분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저점 타점 잡기로 매수 타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이후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야금야금 패턴으로 상승을 합니다. 눌림이 나오네요. 눌림에서 반등 찾기로 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최저 거래량이 많네요. 가격 캔들도 거의 일자형 캔들입니다. 물론 그 전에 앞에서 최저 거래량과 함께 양봉이 출현합니다. 또한 그 시점에서 가격 차트에 도지 캔들도 뜹니다. 저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매도세가 멈춘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간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골든크로스 자리를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든크로스 두 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렇게 두 자리가 나옵니다. 즉 하늘색 선이 녹색 선을 돌파할 때 한 번, 하늘색 선이 검은색 선을 돌파할 때 다시 한 번. 지난번에 첫 번째 자리보다 두 번째 자리를 제가 더 선호한다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자리에서는 이 차트처럼 가끔 눌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차트 공부하시면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물방울 자리에서 타점을 잡았다고 가정하고 이후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난하게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중간중간 음봉이 보입니다. 모두 매물소와 음봉입니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급격한 상승이 나옵니다. 이후 아랫꼬리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두 개가 출현합니다. 고민됩니다. 매도 타점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분명 도지 캔들이기에 방향 전환 신호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지점이 매도 타점이 맞습니다. 중수분들까지는 이 시점에서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색 선과의 이격도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수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수는 이 시점에서 거래량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제가 선을 두 개 그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선 중 첫 번째 선의 거래량을 보면 엄청난 거래량의 양봉입니다. 주포가 작정하고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낸 것입니다. 여기서 주포의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이 녀석이 주가를 더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바로 다음날 거래량이 반으로 줄면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는 상승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매도세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매도 물량이 반으로 줄었다는 뜻입니다. 이전 캔들에서 매도 물량을 충분히 받아냈기에 매도세가 줄어든 것입니다. 제가 두 선을 다시 지워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윗꼬리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작은 음봉 두 개가 바로 그 유명한 제가 늘 강조하는 고수들만이 아는 바로 매물 소화음봉인 것입니다. 매물 소화음봉에 대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봉 두 개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음봉의 꼬리가 첫 번째 음봉의 꼬리보다 길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소화한 매도 물량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지점이 최소 거래량은 아닙니다. 아직 분명히 매도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물량이 현저하게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주포가 손을 놓아버리면 다음 순간 주가는 밑으로 흘러버립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매물 소화 캔들을 통해 주포의 의도를 충분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주가를 더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하다. 매물 소화 음봉을 이해하는 것이 캔들 공부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수는 음봉을 좋아한다. 더 강력하게 표현하면 고수는 음봉을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실전에서 이 지점에서 버틸 수 있을 만큼 강심장은 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30분봉 단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보면 주포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습하실 때 이 부분을 꼭 30분봉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30분봉 단타에 대한 연구가 완성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장대 양봉을 먹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후 주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기술적 반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원칙을 드렸습니다. 우리 불개미들은 우하향하는 차트에서는 절대 매매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런 기술적 반등 같은 거에 맞들이면 큰 사람이 못 됩니다. 주식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이 주가의 큰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즉, 추세 추종의 원칙입니다. 이 차트에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1차 저지선이 깨졌습니다. 2차 저지선 마저 깨졌습니다. 녹색 선까지 내려올지 그렇지 않을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거래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미 최저 거래량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최저 거래량 기법에 따르면 저 자리 혹은 다음 양봉이 타점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타점으로 잡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둘째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둘째형, 검은 선이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쟁에서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전장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군 지휘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고지, 즉 저지선이 무너지면 그 이후 전선이 뒤로 쭉쭉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상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 검은 선이 우리 아군의 방어고지라고 연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매매일지를 정리하실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 거래량이 나오는 순간 검은 선, 즉 2차 지지선이 깨어졌나를 꼭 확인할 것. 밑줄 쫙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차트에서도 비록 최저 거래량이 나왔지만 그 시점에서 이미 2차 지지선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최저 거래량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좀 더 심도 있게 해석해보면 사람들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매도를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 매도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검은 선이 일종의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검은 선의 별명을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칭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급락한 후에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눌림에서 반등 지점 찾기를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과연 어떤 시점에서 반등이 시작되는지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반등의 시기가 한참 남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밑에 거래량을 보면 저렇게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데도 매도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주가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두 개의 차트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이 약간 다릅니다. 두 개의 차트를 놓고 고민합니다. 어느 종목에 진입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아무 설명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차트가 더 좋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차트는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오늘 고개를 살짝 쳐들었습니다. 한마디로 1차 상승의 초입입니다. 앞에서 시세가 한번 나왔지만 전조현상일 뿐입니다. 세력이 한번 작업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기간 조정을 통해 저점 매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밑에 차트를 다시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밑에 차트는 조금 앞쪽에서 3중 바닥을 다지고 1차 상승을 하고 나서 파동을 그리다가 2차 상승을 준비 중입니다.
한마디로 최저점, 최초 상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위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위 차트에서는 거래량 지표에 겹치기를 해둔 볼벤이 아직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반면 밑에 차트에서는 검은 선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시점이 저 앞쪽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최저점으로 따지면 위의 차트가 훨씬 좋은 차트입니다. 밑에 차트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지표에 겹치기를 해둔 검은 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하나 정도는 나와 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즉, 모멘텀의 강도입니다. 갑자기 시장에 관심을 받을 만한 이슈가 터지면 밑에 차트가 급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변수를 제외하면 차트상으로는 위의 차트가 더 좋은 차트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최저점에서 타점 잡기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은 최저점에서 막 급등을 시작한 차트를 몇 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2차 상승 후 눌림자리가 나올 만한 종목도 골라보았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종목들은 차트상에서 좋은 자리일 뿐입니다. 종목 공부는 각자 하셔야 합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재무는 탄탄한지, 영업이익은 잘 나오는지,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이 종목 분석한 것을 들어보시고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분석한 것도 찾아봐야 합니다. 차트상 자리가 나왔다고 다 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횡보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종목 선정이야 말로 스윙 매매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종목을 골라낼 줄 아는 안목. 이것이 고수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인 것입니다. 그럼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현대 HT입니다. 좋은 이슈와 함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점도 충분히 다진 상태입니다. 밑에 거래량 차트에서 검은 선이 바닥까지 내려와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월요일 이 종목이 추가 상승을 할지 조정을 보일지는 저도 모릅니다. 각자 모멘텀의 강도를 파악해서 예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따라붙지 말고 눌림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뉴스 강도 분석은 1년 동안 꾸준히 연습해야 감각이 생깁니다. 그때까지는 상한가 간 종목은 눌림을 기다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자꾸 원칙이 깨지면 안 됩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에코앤드림입니다. 방금 전 차트와 동일합니다. 저점을 충분히 다지고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관리하면서 눌림에서 반등을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린이 분들도 제가 가르쳐드린 차트에 대입해 놓고 1년 내내 쫓아가시면서 줍줍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간단하게 줍줍 기법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줍줍 기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태용로직스입니다. 이거야 말로 제대로입니다. 밑에 거래량을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롯데타워 같습니다. 저 정도 거래량을 투입했다는 것은 주포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눌림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중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상황을 봐서 따라 붙어도 됩니다. 단 차트상의 전고 라인에서는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와 눌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지간한 이슈가 아니라면 한 번의 전고 라인, 즉 저항 라인을 뚫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매도 타점 잡기 기법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APS입니다.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에 겹치기를 해둔 볼벤 상황도 아주 좋습니다. 아쉬운 것은 거래량인데 직전 상황을 보면 하락 추세에서 롯데타워가 생긴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주포가 이때 한번 작업이 들어갔었습니다. 확실한 전조 현상입니다. 추세선도 모두 상방으로 꺾인 상태입니다.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센디오입니다. 요거는 가장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앞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과대 낙폭이 나왔기에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알지만 과대 낙폭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계속 주식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가인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최근 상황에서도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3일간 거래량도 장난이 아닙니다. 주포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입니다.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것도 최고의 타점은 아닙니다. 최고의 타점 자리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1차 상승 후 눌림 후에 2차 상승 중입니다. 차근차근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살짝이기는 하지만 전고점도 뚫었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매력 중에 하나가 쌓여있는 매물대가 악성 매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래 존버하던 개미들은 본전 심리가 있어서 본전 근처에 가격이 올라오면 물량을 쏟아내지만 신규 상장주는 그럴 위험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에 주가가 위치해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인포마크입니다. 이거는 과대 낙폭이 아니라 권리락입니다. 권리락 이후 계속 하방으로 흐르다가 이제 겨우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이평선들도 정배열에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래량 지표에 생긴 장대 양봉에 주목합니다. 저 정도 거래량은 주포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관심 종목에 넣고 관찰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이것도 신규 상장주입니다. 제가 요거를 노리고 있었는데 한 타임 늦었습니다. 분명 최저 거래량이 보이실 것입니다. 전날 종가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영상 만드는데 정신이 팔려. 핑계 없는 무덤 없다지만 다 여러분들 생각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 인생 책임지세요. 하하하. 농담입니다. 웃자고 한 소리였습니다. 여하튼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위에 쌓여있는 매물이 악성 매물이 아닙니다. 신규 상장주임에도 종목의 모멘텀이 좋아서 벌써 세력이 달라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총이 무거운 종목임에도 주가를 핸들링하는 모습이 뚜렷이 보입니다. 주포가 아니면 저렇게 급하게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주가가 줄줄 흘러야 하는 자리입니다. 예의주시해야 할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동방입니다. 요것도 한 타임 늦었네요. 하지만 오늘 생긴 거래량을 보시면 역시 롯데타워입니다. 주포의 의지가 너무도 확실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석유입니다. 이것도 한 타임 늦기는 했지만 과대 낙폭 이후 저점을 충분히 다졌기에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최근 거래량을 보면 쌍둥이 타워에다가 63빌딩까지 같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도 확실한 상승 의지입니다. 그리고 비록 동전주이지만 한국앙코르 유전과 같이 보면 좋습니다. 차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쩜 차트가 이렇게 똑같은 줄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흥구석유 같은 것들은 이미 많이 날아간 상태라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 노려볼 만한 종목들입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센디오입니다. 이것도 과대 낙폭 후의 급등입니다.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낙폭 과정에서도 누군가는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간 거래량도 장난이 아닙니다.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저렇게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분들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옷자로 시작하는 분들이십니다. 주가를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노는 분들이십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인터지스입니다. 이러다가는 끝이 없겠네요. 종목 이름만 쭉 나열하겠습니다. 종목 공부 차트 공부는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종목들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공부해 보시라고 드리는 종목입니다. 어디 가서 종목 추천 받았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저 금감원에서 시세 조정으로 조사받습니다.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디모아, 대성에너지, KCTC, 솔루스 첨단 소재,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빅텍, 중앙에너비스, 미래생명자원, 린드먼 아시아, KSS 해운, HMM, 한솔로지스틱스, 수성셀바시온, 옵티코어, 현대건설기계, STX 그릴로지스, 고스트 스튜디오, TPC, 엔시스, 제놀루션, 그릴리소스, GSE, SHD, 프로2000, TK 케미칼, BGF 리테일, 로보로보, 삼화전자, 일신석재, YG1, DNA링크, 동국 S&C, 동일제강, 61CNS, 다원시스 한탑, 메가터치, 31CNS, 인스코비, 윌비스, MP. 아이고 숨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이 바로 다 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멘텀의 강도에 따라 횡보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 잘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방산주 3개도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우스란 종목도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상증자 이슈가 있습니다. 17일로 기억하는데 그 전에 이 종목을 한 주 가지고 있으면 공짜로 2주 더 준다고 합니다. 무상증자는 일종의 착시 현상인데 이 이슈로 작년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주식이란 결국 시세 차익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이슈를 타고 올라갈 종목을 미리 잡아놓는 놈이 장땡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